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타임을 가질게요. 힘을 내시고. 그래,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한번 열심히 수강하는 거, 열심히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반복도 해보시고, 궁금한 것 좀 질문도 하시고, 아, 또, 여러분이 좀 알고 있던 그런 상식하고 좀 다르다니까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역시 배움의 힘은 크다. 스스로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좀 해보세요. 하시다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뭐 암기하고 그런 거는 법학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반복해서 학습하고 이해를 하시다 보면 어떤 과목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같은 거 책을 한 100번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반복하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되면서 말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 암기한다 그러면 그건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에서는 이제 뭐 몇 년, 뭐 숫자 정도 같은 건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이제 학습의 방법은 내가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같이 이제 친구들 많잖아요. 모여서 이렇게 스터디 하듯이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오늘 뭐 상법을 배웠다. 야,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넌 어떻게 이해하냐면서 자기가 친구에게 강의를 하듯이 한번 공부를 하고 전달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잘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실력이 두 배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제 법학이 좋은 점은 뭐냐면 어학은 이렇게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지만 법학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실력이 안 올라서 막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제 리갈 마인드가 쌓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갑자기 쭉 올라갑니다. 진짜. 그리고 이 어떤 고지에 오르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확 떨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떨어져 이렇게 오다가 또 이렇게 확 올라오고. 이게 법학의 매력. 근데 어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공부를 안 하면 훅 떨어져요. 아, 영어 단어 모르는데 그게 해석이 되겠어요? 예? 문장 구조를 모르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이 단어를 잊어먹잖아요. 우리는 모국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저희 과목을 필두로 해서 저희 과목의 점수가 잘 나오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과목도 시너지 효과로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번 학기에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파이팅.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제 상인이 되는 게 사례했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어렵지 않잖아. 봐봐봐. 이게 당연 상인이 되기 위해서 장인 명의, 기본적 상인이 영업성. 안 되면 설비 상인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이제 버리자. 버리자.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상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좀 이따 보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내용, 상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사례를 드렸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했을 때 상인의 개념을 여러분 확실히 잡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이름, 네임, 명의가 이렇게 네임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권리, 의무, 기소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머릿속에 항상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의는 이름이 아니네. 그래서 우리 행정, 뭐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우리가 허가받는 거하고 성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으면 그럼 우리가 왜 받아? 걔네들은 납세를 하기 위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받는 거지. 이 성인이 되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게 바로 공법하고 사법의 차이점이에요. 이런 걸 계속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법에 대한 리갈 마인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재밌어지냐면 이제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서 들어갔듯이 악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뭐 허상인 가사를 세워놓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이렇게 딱딱딱 조문에 있는 내용이 딱딱딱 맞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놓은 게 교과서, 대학 교재고 여기에 이제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대법원에 가죠. 그래서 판사님들이 결정을 내린 걸 우리가 판례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의 구성은 조문, 판례 합쳐져서 일정한 교과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거 외에는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초를 좀 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소상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소상인이라고 있는데 이 소상인은 이제 회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소상인.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의 상인이야. 이게 영세민들, 영세 소상공들이죠. 아직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사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상인은 자연인과 법인이죠. 이 법인이 회사잖아. 근데 소상인은 회사를 말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예. 그래서 상호, 상호, 기업의 이름, 지배인.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무슨 지배인을 써. 봉급 많이 나겠다. 상업장부. 뭐 기록할 수 있겠지? 상업 등기. 나 알려야지. 등기 비용이 많이 나오겠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상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뜻이야.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용은 할 수 있는. 아예 소상인이 지배인하고 상호 이런 걸 사용을 못한다. 이러면 틀려요. 사용을 하더라도 상법상 적용, 보호를 못 받는다.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조문을 가시면 제가 이제 조문도 따로 올려드렸지만 이 조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게 강의 교재에 다 넣었어요. 없는 것들은 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이걸로 이제 정리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때 조문을 가면 다 조문에 다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소상인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이것들은 상법에 적용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나 제가 적어놨죠? 그러나 사용은 가용하다. 그래서 소상인은 지배인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러면 OX에서 뭐예요? X입니다.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하죠. 지배인의 규정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상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상인 자격입니다. 그러면 상인의 자격을 언제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우리가 자연인이잖아.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 바로 자연인이 되고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보세요. 상인 자격의 취득, 자연인. 우리 같은 사람은 4조와 5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영업을 개시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언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그 상인의 자격을 가질까요? 막 태어나면서 이마에 상인하고 태어납니까? 대단하죠, 그러면. 그럼 그 사람 태어났으면 삼성인가? 삼성이면 웃기잖아. 그쵸? 삼성. 우리 언제부터 했냐면, 일반적으로 사조가 뭐였어? 당연상인. 오조는 의제상인의 요건을 구비하고. 그럼 다시 한다. 그럼 사조 요건이 뭐였어? 자기 명의, 그 다음 뭐, 그렇죠. 기본적 상인이 중에 하나를 해도, 그 다음에 영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을 때는 설비상인인가? 그 다음에 농업업을 하는 민사회사인가 따졌을 때, 당연상인가? 의제상인이 요건을 구비하고 영업을 개시하면 된다. 이제 영업 뭐야? 영리를 목적으로 그 업을 스타트 하면 되는 거야. 영업 개시설이야. 근데 우리 판례는요, 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판례가 나오는데 대법원의 이제 판례는 개업을 준비한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업을 준비한 때. 그럼 보세요. 영업 개시, 영업을 이제 개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업을 준비한 때가 어떻게 더 빨라? 당연히 이게 더 빠르죠. 뭐가 더 빨라? 준비한 때가 더 빠르잖아. 준비한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봤을 때 예,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자료가 뜨고 여기에 제 얼굴이 좀 조만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쪽에. 예. 잘 봐. 알았지? 예. 그래서 이제 개업을 준비한 때 뭐 영업 계실 때 이게 준비할 때 그럼 내가 식당을 하고 싶어. 상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부동산 그 식당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부터 상인을 봐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학생 입장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장사를 했을 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상인의 자격이 더 느려요. 근데 판례는 더 빨리 본다. 오히려 이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대출금을 어떻게 해요? 빌리는 경우부터 상인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개업 준비한 때부터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예.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아까 당구장에서 와이프가 예? 예.
내가 내 명의로 이제 허가를 받는다. 이건 아무 관계 없어요. 상임되는 거하고. 알았죠? 개업 준비 시 당구장은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제 그때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식당도 그렇고. 그럼 언제부터 상실할 것인가? 영업행위를 종료하면 됩니다. 폐지하거나 그 영업시설을 폐쇄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인의 자격이 없어지겠죠. 네. 자,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조합. 자, 조합. 조합은 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합이 공동사업. 야, 우리 사업해보자. 오스트 K, ABC 10명이 모아서 사업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조합원 1인이 자격을 취득 시 만약에 그 조합원 10명 중에 어느 한 명이 했다. 그 조합원 한 명이 취득했을 때 그 조합 자체가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조합은 민법상 계약이고 뭐 새마을금고 신용 같은 것도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1인의 자격 취득 시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1인의 자격 시 취득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법인, 특히 회사죠. 중요하죠. 법인은 설립 등기를 완료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2학기 때, 이제 다음 학기 때, 혹시 이제 회사법, 기업법을 하면 완전히 중요합니다. 이제 등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태어난 거야.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이고, 법인 회사는 등기가 완료 시부터 출생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뭐 어떤 요건이 없어. 어차피 회사 장사하려고 만든 거 아니었어? 그지? 그래서 얘들은 태어나면 그때부터 법인격을 갖고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설립 등기 시. 그리고 청산 완료 시 자격 상실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청산 중에는 그 범위 내에서 뭐가 되냐? 상인의 자격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도 있잖아요. 출생하고 죽을 때까지 이 관계가 이제 일정한 기간이 있죠. 그리고 뭐 100세 시대면 이제 100살까지 생활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태어나서 이제 권리 능력이 있으면 권리 능력이란 말은 뭐였어요? 예, 권리와 의무의 주체.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살다가 이렇게 이제 100세까지 이제 왔을 때 지금 딱 100살 바로 뚝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뭐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이 없대서 인공호흡을 꽂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죽은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법인도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돼. 그러면 바로 문 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여기서 등기를 하고 딱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을 닫아야 되면 해산을 합니다. 해산. 자, 우리 이제 계산 다 하자. 해산하고 자, 이제 해산할 거다 얘기하고 이제 청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고 뵙고 이게 해. 그 청산 절차가 있는데 청산 절차가 딱 끝나는 순간 죽는 거야. 호흡기 떼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청산 기간 중에도 아직 회사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지 호흡기고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청산 완료 시 자격 상실합니다. 청산 중에도 되어 있다. 해산은 태생적 상일입니다. 설립 등기 시 상인되고 만약 영업 없이 그대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상인이야. 얘는 무조건 태생적 상이라면 무슨 맛이냐? 무슨 맛이? 태생적 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냥 상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야. 누가 회사들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제 설립, 탄생하죠. 탄생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뭘 해요? 네, 해산하자. 그 다음에 이제 청산하면 끝나요. 이제 근데 이 청산, 절차, 종료. 이렇게 해야지만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단계. 그럼 청산 중에, 아직 끝나기 전에는, 살아있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때는 당연히 생년자격이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법인들 많죠? 네, 우리 국가기관 같은 경우. 그럼 비영리는 이제 우리, 뭐야? 회사가 아닌 것, 비영리예요. 민법에 많습니다. 그럼 공익 목적 달성하는 데 한해서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영리는 민법상 학술단체, 종교단체 이런 거야. 뭐 우리 학회 이런데 영리성은 있지만 구성원의 사본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 같은 이제 법인들이 있어요. 법인들 민법에 그럼 학회 이제 뭐 학회를 하면 학회 회원 회비 내 안 내요? 내죠. 그럼 그거 좀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 학회에서 뭐 책을 만들어서 출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수입이 있어 없어? 있지.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그걸 그
그 학회 회원들에게 나눠주면 회사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걸 그냥 계속 그 법인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영리 활동을 하는 거야. 장사를 하면 수익을 내서 그걸 주주에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공익법인이나 이렇게 비영리 법인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해서 취득할 수 있다. 그 한해서 어떻게 해요? 옛날 같은 데는 이제 참 정감이 있는데, 지금 뭐 KTX가 있고, 뭐, 이게 뭐 빠른 열차가 있잖아. 옛날에는 뭐 무궁화, 새마루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지금은 KTX 뭐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2시간 반 걸린다. 옛날에는 뭐 4시간, 5시간 가면 지루하잖아요. 그 아저씨가 이제 뭐 끌고 가다니면서 이제 뭐 특산물 같은 거 팔고 그래요. 그 홍익회랍니다. 그런 홍익회들은 공익 목적을 위한 그런 그 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이걸 팔아. 그럼 팔아서 그 수익을 어떻게 해요? 그 법인에서 쓰는 거지. 그 홍익회 조합 그 구성원한테 분배하고 그런 걸 안 한다 이 말이야. 알았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팔아. 팔지. 그래서 그 공익 목적을 달성해서 그 홍익회가 이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만 팔 수 있다. 그때는 이제 상인을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세요. 중간법인 보세요. 농협, 수협, 수협 다 들어봤죠? 얘들은 이제 원래는 그런데요. 중간법인. 그 여기서 말하는 농협은 우리 NH농협은행 거기가 아니라 이제 뭐 단위 농협이라고 이제 그 지역의 조합원들을 단위로 시골 가면 그 사람들, 그다음에 축협도 소 키우는 사람들, 수협도 고기 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비회원에 대해서 신용사업을 영위하기 있는 경우는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회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이제 또 사람들에게 금융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말고 또 일반인도 그 은행에 거래하잖아. 그 사람들에게 뭐 대출해주고 했을 때는 상인 자기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중간 법인으로서 이 농협협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얘들은 이제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상호보험에서 증권거래소 이런 데는 당연히 상인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법인 보세요. 두 개, 일반 국가, 얘들은 국영사업, 공익사업. 아까 공익사업 하면 여기서, 그 한해서 상인이 된다 했죠? 그래서, 공익사업 안에 상인 자격을 갖습니다. 상인 자격. 이때 상법이 적용돼요. 예. 단,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찐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상인 일시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 또 용수공법인, 토지개량조합, 얘들은 절대로 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원칙적으로 안 되고 얘네들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보시고. 그 공법임이 뭐냐면 우리 그 뭐 시청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다음에 뭐 행정안전부, 노동부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예. 그럼 이 공익법인은 뭐 옛날에 이제 그 홍익회라고 있었어요. 그 기차 안에서 막 파는 거 그런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영업 능력이 있습니다. 영업 능력. 영업 보세요. 미성년자가 상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성년자가 상인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지. 미성년자는 자연인이야, 자연인이 아니야. 자연인이잖아. 그럼 자연인은 언제부터 이제 상인이 됐어? 우리 팔렸다십시오. 기업 준비시부터. 한 5살 먹었는데 얘가 이제 어렸을 때 하기스 상품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제 기저귀를 찼다 이 말이야. 너무 불편해요. 이게 좀 옆에가 좀 이게 좀 늘어나고 이게 탄력성 있는 거, 플렉서블하고 뭐 그런 걸 좀 좋아했다 이 말이야. 아빠한테 얘기했어. 아빠 나 장사 좀 해볼게. 왜? 그러니까 아빠 키가 찹니다. 왜? 왜? 그러니까 기저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가 기저귀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상인 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해요? 좋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어디 자기네 이제 뭐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에서 이제 준비를 하면 걔는 상인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얘가 뭐가 없냐면 혼자 뭘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행위 능력이라는 거야. 그리고 상인이 혼자 뭘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을 영업 능력이라 하는 거야. 이 권리 능력은 있지만 영업 능력이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 여기 영업 능력,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자, 보세요. 권리 능력이 뭔지 보세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은 출생, 사망,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은 이렇게 설립, 등기에서 청산, 사무, 종료 시까지 이때까지 권리, 능력을 갖는 거예요.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혼자 뭘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미성년자. 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 못해요. 그러면 보세요.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 혼자 뭘 사 먹고 막 그러잖아. 그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돼. 과자 사 먹어도. 근데 막 사 먹잖아. 그 왜 사 먹을 수 있냐면 처분이 허락된 용돈 같은 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말라고 민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 먹을 수 있던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매매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뭐 이게 원칙이야. 만약 동의가 없으면 매매는 취소됩니다. 소고표가 있어. 부당이득. 아니, 계약이 없는데 얘가 가지고 있던 걸 다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먹은 거 그대로 토해내야 돼. 이 원상회고하면.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럼 돈을 다 내야지. 그러나 이제 민법에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란 말은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행위 능력과 영업 능력이 비슷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A는 상인이 될 수 있을까? A는 개업 준비 시부터 상인이다 말씀드렸어요.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영업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상인의 영업 능력,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이제 도움을 줘야 되겠죠. 상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혼자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도움을 준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회사, 법인은 문제 안 돼요. 영업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왜? 거기에 전부 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나 이사나 대표이사 뭐 이런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예요. 그다음에 이사, 경영하는 사람에서 짱을 뽑는다. 대표이사.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이사에 주주들이 모여서 한다. 주총에 그다음에 감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자연인은 문제가 돼. 행위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뭐라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야 돼요. 그러지만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법정 대리인은 상인이 되지만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으면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영업에 대해서 허락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한다. 이해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이란 말은 무한 리미트가 없어요. 무한대로 책임진다. 아니 계속 책임지면 재산이 거덜나네. 이럴 때는 어떻게 허락을 해줘야 되겠죠. 아무리 미성년자도 위험하잖아, 그지? 음. 그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영업을 하는데 상인은 누가 되냐면 바로 미성년자가 됩니다. 그 법정 대리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해. 이해됐죠? 아직도 미성년자면 상인은 되지만 법정 대리인 등기해야 됩니다. 얘가 나중에 영업 능력은 이제 법정 대리인이 대신한다. 이런 내용들을 등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말은 이렇게 법정 법정 대리인을 대리를 못하게 제한했어요. 그럼 이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제3자는 그런 걸 아실 수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사정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법학에서 뭐라 그러냐? 선의란다. 어떤 사정을 모른다고. 뭐 직하고 이런 게 아니야. 어떤 사정을 안다. 그 알게라 그래. 이랬지? 그래서 이제 대리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기억하냐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허락을 받았지만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 이제 영업할 수 있다. 그러면 영업 능력을 갖는다. 그리고 등기를 하고 이렇게 상인은 미성년자가 되지만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상인이 되고 영업 능력에 대해서는 등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를 해서 알려줘야지. 얘가 아직 미성년이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 얘랑 거래해야지. 만약에 그런 걸 모르고 거래했을 때 얘가 다 취소하면 소급해. 소급이란 말은 거슬러 와서 처음부터 없던 게 돼. 그럼 모든 게 다 어떻게 물거품이 되면 손해가 많잖아요. 이해 됐습니까?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이제 누구냐면 이제 옛날에 말하면 금친산자야. 여기서 말하는 피함정 후견인은 이게 정신은 말짱한데 어떤 데는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분별력이 없을 때, 이럴 때 하는 거고, 그냥 피성형 후견인 kum피산자, 완전히 막 침 흘리면서 아무런 관계, 뭐야, 네, 아무런 이제 사고 변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얘는 법정 대리인의 허가가 있어도 유한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심각하기 때문에. 얘는 할 수 있어 없어.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 할 수 있지. 얘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음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락하면 얘 스스로가 못한다. 허락하면 얘 스스로들이 할 수 있지. 하지만 얘는 허락하더라도 얘 스스로 못하고 오로지 법정 대리만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등기합니다.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여러분께 이런 거 가볍게 넘기고 다음에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문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보시면 보세요. 미성년자의 이제 영업 같은 기에서 미성년자가 보통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는 자 보세요. 미성년자는 영업 능력이기 때문에 허락을 얻어서 영업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미성년자가 보통 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어. 그럼 무한 책임 사원이 된 때는 능력자로 본다.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되게 무섭잖아. 그럼 법정 대리인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알았지?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영업대리,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을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얘가 법정 대리한 것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말은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거, A가 이제 이제 상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점은 A의 상인성, A가 상인인가 아닌가, B는 당연 상인이 됩니다. 왜?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A의 경우 당연 상인도 의제 상인도 아니면 상법이 적용 안 됩니다. 이 농구를 했잖아, 가수원자. 그래서 B만 상인이 됩니다. 이랬을 때, 그렇게, 이 논점 3에 대한 내용은 상사 매매에서, 좀더 치우고 상사 매매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다 봤어요. 우리가 보고 이제 상법전을 보면 이제 우리 아까 여기서 봤죠? 제가 이제 또 했는데 여기 봐봐. 당연상인, 의제상인 다 봤죠?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영업을 대리한다. 그다음에 요소상인. 그래서 다 봤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첫 번째 수업을 첫 번째 입사 수업을 이제 했고요. 여러분 복습을 잘 하시고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지배인에 대해서 아마 재밌게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